한 시민의 전화 한 통,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였는데 어쩌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거대한 시스템 속으로요. 오늘 이야기 바로 이겁니다. 10년 전 그날 왜 우리의 시스템은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에 침묵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요. 2014년 4월 16일. 우리 모두가 정말 숨죽이고 TV만 보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한 시민이 절규하듯 외쳤던 말이에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그날의 그 긴박함, 그 간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담겨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절박한 외침은 결국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실수였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개인의 너무나 당연한 상식과 그걸 철저히 외면해버린 시스템의 충돌.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한번 10년 전으로 쭉 되돌려 가볼게요. 비극이 정말 실시간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던 2014년 4월 16일, 그때 TV를 보던 한 시민의 시선으로 그날의 상황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평택의 어느 가정집이었어요. TV 화면에서는 배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죠. 이걸 보고 있던 한 시민이 정말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요. 아주 상식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의 세상은 그 애타는 마음과는 정말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못하고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아니, 대체 그 시민이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감정은 잠시만 내려놓고요. 철저하게 과학적인 근거만 가지고 그 제안이 얼마나 타당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에어포켓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어포켓 아시죠? 배가 이렇게 뒤집히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선체 안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생존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래서 산소통을 넣자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에어포켓의 효과를 말 그대로 극대화할 수 있는 정말 논리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첫째, 공기를 주입하면 부력이 생기니까 배가 더 빨리 가라앉는 걸 막아주겠죠. 그리고 둘째, 그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생존에 꼭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니까 귀중한 구조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죠? 이렇게 물리학적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타당했던 생존 전략이었는데 이게 막혔어요. 근데 그게 물리법칙 때문에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힘, 바로 통제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은 거죠. 아니, 이렇게 합리적인 아이디어가 도대체 왜 묵살된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시스템의 아주 치명적인 실패,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때 말이죠. 현장의 진짜 현실하고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 사이에 정말 끔찍한 격차가 있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골든타임이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민간 잠수부들은 제발 들어가게만 해달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TV에서는 뭐가 나왔죠?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이 희대의 오보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딱 한 줄의 거짓말이 구조의 골든타임을 그냥 통째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300넷. 우리는 이 숫자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0년이 지나서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 제보했던 그 시민이 깨달았다고 해요. 그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아이들의 생명이 아니었구나.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책임 회피, 의전 챙기기, 그리고 자기 자리 지키기. 시스템은 생명을 구하려고 움직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이 말 한마디에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한 시민의 그 깊은 절망감, 무력감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맞는 말을, 옳은 말을 외쳐도 시스템의 우선순위가 아예 가르면 그건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구나. 정말 뼈아픈 깨달음이었겠죠. 자,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과거의 실패만 계속 곱씹고 있어야 할까요? 여기서 글쓴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도발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툭 던져요. 만약에 말이죠. 그날 그 재난 컨트롤 타워에 앉아있던 게 온갖 감정과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생명 구조, 이 단 하나의 목표만 입력된 AI, 인공지능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이 둘의 차이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인간 권료는 책임을 어떻게 피할까, 내 자리는 괜찮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생명 우선 AI는 어떨까요? 오직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는 것만 계산하겠죠. 정치적인 판단 같은 건 아예 없어요. 그냥 물리 법칙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제안을 묵살하는 게 아니라 즉시 실행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주장의 핵심이에요. AI는 감정이 없죠. 맞아요.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책임 회피라던가 자리 보전 같은 사심도 없는 겁니다. AI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랑 주어진 목표. 그러니까 생존 확률을 어떻게든 높이는 거.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럼 1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기억을 그냥 슬픔 속에만 가둬두는 게 아니라요. 이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오히려 더 잘 나가는 사회.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조리가 반복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들의 기억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 우리가 느꼈던 그 지독한 무력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304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남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써내려가야 할 오답 노트는 아주 명확해요. 사람 목숨보다 의전이니 절차니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비정한 시스템, 그거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 없는 엘리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이 끔찍한 비극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정은 없지만 사심도 없는 차가운 기계의 공정한 판단. 그리고 사람의 탈을 썼지만 정작 측은지심은 없는 그런 인간의 정치. 둘 중에 과연 어느 쪽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